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정보는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7월 11일까지 이것을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대부분 그냥 무심코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는 일주일 뒤에는 늦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먼저 잘 확인하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11일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직장인이라면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직장을 1년 이상 다니면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잘못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다거나 선뜻 사업을 시작했다가 다 날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원래는 급여에서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더 전문적인 기관이죠.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맡겨서 그 자금을 투자하는 등을 통해 불리고 퇴직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위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지만 보통 퇴직하려면 수십 년이 남은 경우가 많아서 큰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시기는 아직 먼 이야기라서 설명을 들었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7월 12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직장인 본인이 내 퇴직연금을 이렇게 저렇게 투자해달라고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에 지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으로 투자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서 만든 상품들은 개개인의 정년퇴직 날짜까지 일일이 계산해서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운영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보통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인 300조나 되지만 수익률은 연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에서 5%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2%대에 머문다면 결국에는 내 퇴직금을 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가입자가 다양한 상품을 고른다면 더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역시 실제 퇴직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지금 당장 할 일도 많은데 수십 년 뒤에 받을 퇴직연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이 개별 상품 선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특정 상품을 지정해 놓으면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약 2주 이상 계좌에 방치되면 그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게 됩니다. 작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작됐고요. 1년간 유예 기간을 줘서 다가오는 7월 11일까지 특정 상품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폴트 옵션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원리금 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해지고 그 금액은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분류돼서 사실상 거의 이자가 안 붙게 됩니다. 본인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퇴직금을 방치하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기존의 퇴직연금에 가입된 분들 중에서 아직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은 일주일 안에 디폴트 옵션 상품을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선택하고 말고의 판단은 본인의 결정인데요. 선택을 안 하면 연금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만 퇴직금 원금이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 2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라도 투자하면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가입자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형 가입자가 해당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259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라서 딱 하나를 골라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TDF를 많이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TDF는 최초의 투자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자산 배분 펀드인데요. 미국에서 이 방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밸런스 펀드는 투자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한 다음에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가치 변동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는 방식이고요. 단기금융 펀드는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펀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하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안정적인 예금, 적금 등이 있습니다. 이미 금융사들로부터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라고 상품 권유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잘 판단하셔서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은 중간에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소중한 자산이니까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